여러분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자, LG전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한 대로 사실 그냥 쭉 횡보하는 구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영상 어제 거 한번 찾아봐 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횡보 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LG전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주분들, 특히 고점에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거 아니냐, 아니 피지컬 AI가 벌써 이렇게 끝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술적 분석, 그리고 두 번째 if. 자, if라고 하는 건 만약인데, 이 만약이라는 게 LG전자가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의 만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f라는 것은 가장 거시경제의 지표가 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현재 LG전자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차트적인 부분과 가치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LG전자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영상 시청과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LG전자 바로 볼 건데, 이 친구가 한번 고점을 만들고 지금 떨어지면서 그냥 하락 추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상승 추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주가 상승은 사실상 단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결론은 뭐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알아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보고 현재에 접목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온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너무 급반등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이 차트에서 하나의 봉을 찍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의 봉을 찍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5일선에 막혔어요. 저항선에 막혔다. 근데 이 5일선 저항을 뚫으려면 그만큼 일단 호재가 필요합니다. 일단 호재가 필요한데, 왜 호재가 필요하면 5일선을 뚫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11선도 뚫고 21선까지 뚫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고 제가 본다면은 바로 이 골드존입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여기 주황색 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이 기둥이 뭐냐면은 골드존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우리가 세계적인 유명한 펀드 회사들 있죠.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발생하는 골드존. 메이저 자금이 유입했을 때 이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매수 신호가 한참 전에 있어요. 한 10만원대 있습니다. 10만원대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골드존이 떴어요. 이 말인즉슨 뭐다? 결국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세가 한번 나왔는데, 이때는 한번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들어오죠. 결론은 매집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 자, 차트적으로 결국 기술적으로는 매집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다? 횡보하는 구간이다. 이 횡보 구간은 그저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네요. 기를 모으고 있다. 한번 장풍을 쏘기 위해서 기를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를 모으는 구간에서 우리는 목표가를 잡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를 모았다가 얼마까지 가냐에 따른 목표가. 자, 그런 목표가를 말하려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두 번째, if. 자, 여러분, 만약에를 이제 얘기할 건데, 근데 이 만약에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 보시면서 이 골드존, 그 다음에 핵점, 매수 매도 타점, 즉 지금 이 기둥과 이 매수 신호가 내 차트에도 좀 떴으면 좋겠다, 나 이 신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핵점 또는 핵점이라고 치기 귀찮으시다, 그럼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신호 뜨게 하는 법 제가 문자로 다 알려드리니까,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돈 안 받습니다. 무료니까 나도 이 신호 뜨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요 신호 뜨게 하는 법 받아가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만약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
FOMC가 끝났어요. FOMC가 4연속 기준금리 동결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동결하면서 사실상 LG한테는 이게 호재인데, 근데 LG 주가가 횡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를 연내에 한 번 더 인상하겠다고 겁을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목표가를 얼마로 보냐?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쌍봉을 찍으려면 기간적인 부분이랑 구간을 다 따졌을 때 이 친구의 1차 목표가는 35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35에서 40. 미리 말씀드릴게요. 35에서 40. 이거 메모장에 적어 두셔도 됩니다, 여러분. 35에서 40이다. 근데 35에서 40이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왜냐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500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35만 9,500원인지 40만 원인지 아니면 35만 7,500원인지 이런 게 좀 특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근거를 말씀드려야겠죠. 근거. 왜 35에서 40 밴드로 보냐? 그리고 기간을 따졌을 때 왜 사실 이만큼의 네모를 그어서 아직도 조금 더 기간을 더 두고 보는지 이 근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근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 I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네,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숏.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입니다. 네, 보시면은 2023년 1억 대회 여기 탑10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LG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분 눈이 좀 트이셨을 거예요. 제가 매수 신호 나왔던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매도 신호 다 떴습니다. 근데 이때 매도 신호 뭡니까? 결국 숏이었고 이때 분할 매도가 들어갔지만 그 뒤에 매집이 들어왔다. 앞전에 매집 계속 돼 있었는데 또 한 번에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골드존이 발생하면서. 그러면 이때가 정말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다시 말해서 2번, 2% 제가 증명을 해야죠. 목표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달러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원달러가 FOMC에서 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 한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오르겠죠. 그러면 LG전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바로 환차익 부스터가 가동됩니다, 여러분. 환차익. 환차익이 뭡니까? 달러랑 원이랑 그 차익 나는 걸로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LG전자가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칠러,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장이죠. 전장. 우리 전기차 전장 이런 거를 어디다가 수출합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수출. 특히나 이제 북미나 유럽에 수출한단 말이에요. 북미나 유럽. 그러면 북미나 유럽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원화로 환산할 때 그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환차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거죠. 안 그래도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까지 진짜 주가가 너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주가를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에 영업이익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현재의 지지부진한 횡보 구간은 뭐다? FOMC가 매파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결국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주가 멀티플 압박을 받는 거일 뿐이에요. 그냥 멀티플 압박. 그러니까 단기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이거는.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LG전자 나쁠 게 없어요. 왜냐? 다시 정리하자면 매집돼 있고 돈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 브레이크고 하지만 원달러가 만약에 오른다. 원달러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국제 유가가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싸움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보죠. 심지어 면역력도 생겼고요. 시장이. 이게 그러면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비용이 절감되죠. 비용이 절감.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원달러가 되면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올라가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35에서 40만 원 본다니까요. 문제는 이거죠. 가장 큰 문제는 오케이. 와, 제가 얘기해드린 거 다 들으셨으면 아니 원달러가 올라도 비용 환차익 때문에 영업이익 벌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비용 절감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자체가. 그죠?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했다고 해도 지금 이거는 결국 뭐다? 단기 브레이크다. 그러면 앞으로 이 친구의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데 근데 뭐가 문제다? 여러분의 평단이 문제죠. 누구는 40만 원에 가지고 있고 누구는 30만 원에 가지고 있고 누구는 10만 원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평단에 따라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기준가, 목표가를 여기 이 핵점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전략이. 누구는 10만 원이니까 누구는 큰 수익이고 30만 원이니까 누구는 조금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에요. 이 말인즉슨 비중과 평단에 따라 전략이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고민하지 마시고 자 저한테 문자 여기 있는 제 번호 3489-2925번으로 LG전자 뭐 다 치기 다 안 쳐도 돼요. L전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중 그리고 평단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LG전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 주가 압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주가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그리고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제가 신호를 다 쏴드릴 거고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한 분 한 분씩 정말 순차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 LG전자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나는 40만 원인데 난 40만 5천 원인데 난 45만 원인데 그리고 누구는 난 10만 원인데 평단, 비중에 따라 전략이 다 다르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번호로 평단과 비중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 저는 몸이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LG전자 하나만 주식을 하지 않아요. 저도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해서 저도 그래서 탑10 안에 든 겁니다. 저도 주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려드리는 것도 해야 되고 즉 저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선착순 5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선착순 50분만 받아가지고 평단이랑 비중해서 대응 전략 짜 드릴 테니까요. 이거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무료예요. 그러니까 대응 전략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LG전자 같이 사실 지금 횡보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주가 한 번 더 테스트 하방 압력 테스트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또 떨어졌을 때 괜히 패닉셀로 뇌동매매 하셔서 진짜 피해보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LG전자 어떻게 끌고 가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LG전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